가족을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참 많은 게 부모님 간병하는 자식들의 어려움들이에요. 오늘 그 얘기 잠깐 같이 나눠볼게요. 치매와 파킨슨 병에 걸린 아버지를 어머니가 집에서 혼자 간호를 하고 계십니다. 간호와 집안 살림을 같이 한 시간이 1년이 넘어가다 보니 엄마도 여기저기 아프십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퇴근 후에 들어가면 설거지, 청소 등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엄마가 이곳저곳 엄마도 아프시다고 하니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권하는데 엄마는 금전적인 이유로 거절하고 엄마께 운동이나 영양제 같은 걸 권해도 운동 같은 건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잘 때 아버지와 엄마의 아프단 두 분의 그런 소리들 때문에 저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독립할 만한 상황이 안 돼서 집에 있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어머니도 위하고 아버지도 위하고 저도 위하는 길일까요? 여기 마지막 질문이요.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도 위하지만 엄마도 위하고 저도 위하는 삼자가 다 도움이 되는 이런 길일까요? 우리 그냥 생각에 삼자가 다 위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이러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게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든 간병하는 엄마나 아니면 환자 자신 아빠만을 위한 결정을 하면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세 사람을 다 위하는 방법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고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대인관계에서는요. 너와 내가 갈등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중심으로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이 관계가 깨져요. 나를 중심으로 가도 깨져요. 너와 나를 다 고려할 때 이게 지속 가능한 관계로 가요. 이거는 관계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삼자가 다 위하는 방법이 뭐냐? 맞아요. 이렇게 가야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지속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다 하나씩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환자인 아빠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지금 갈등은 엄마하고 자식인데 엄마가 지금 본인도 아프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 안 보내고 계속 아프다 죽는 소리 하면서 계속 아빠를 간병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이분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요양원에 안 보낸다. 그걸 동의 안 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엄마 마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 개별적 주체로. 네. 엄마 마음이 지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 보낸다 하는데 저는 그게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내 딸이나 내 아들한테 이게 부담을 우리가 병 걸린 것도 이런데 얘한테 또 경제적인 부담까지 이것까지는 내 못한다.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혹은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분의 사연을 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아빠가 파킨슨 병에 걸리거나 치매가 걸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와이프한테 제대로 이렇게 잘 해주지 않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되게 구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빠를 구박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고 돈을 띄거나 예를 들어서 아빠가 그래가지고 막 모진 소리하고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병을 진단을 받거나 그러면 이게 꼭 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한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나?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게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아이 돈 들어서 안 된다. 이러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이래야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나 요양원에 못 보낸다. 그러면서 계속 앓는 소리하고 본인도 힘드실 텐데 연세가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고집을 부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엄마한테 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엄마는 맨날 돈 때문이라 그러지만 아빠 그렇게 사랑해? 아빠 그렇게 사랑했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추궁하듯이가 아니라 궁금해서. 엄마도 미처 자기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자기도 납득이 안 되는데 자식의 질문에 뜻밖의 처음으로 그러는 생각을 좀 또렷하게 구체적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죠. 아,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때 엄마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본인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힘은 힘대로 든데 그만은 못 두겠고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 막 혼돈 속에서 있을 수 있죠. 근데 뜻밖의 자식이 그런 질문을 하면 근데 엄마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때부터 생각을 시작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왜 이렇지? 그러다 보면 알 수 없는, 지금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분의 한 개인의 개별적 경험이나 개별적인 어떤 속마음이나 사연이나 그 관계에서 있었던 둘만 아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비로소 나올 수도 있죠.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충분히 다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누가 이렇게 스펀지같이 흡수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 마음이 안개가 이렇게 거치고 또렷하게 보이죠. 또렷하게 보이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지 않을지 되게 분명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유로 거절하는데 저는 이게 다 일리가 없다. 더 물어봐야 한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 개별적인 존재는 저런 마음을 먹을 때는 훨씬 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이다. 그 전제하에 엄마 마음도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고 지금 이분은 입장이 나는 요양병원 보내라고 하는데 엄마가 약간 거절한다. 이런 구도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 보죠. 일단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고 엄마 걱정대로.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 엄마는 끝까지 아빠를 어쨌든 몸이 성치 않은데도 이렇게 끝까지 간호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퇴근하고 와서 뭐 청소하고 조금 설거지 한다는 이유로 아빠를 엄마한테 띄어서 요양병원에, 내가 좀 냉정한 인간 아닐까? 자식으로서 이게 참 이게 나쁘다. 이런 죄책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건강도 생각해 가라고는 하지만 진짜 가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엄마 가세요, 엄마 보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엄마 걱정도 하셔야지요, 하지만 강하게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복잡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도 저 같으면 옆에 있으면, 내 친구면 물어볼 것 같아요. 엄마한테 지금 아빠 요양원에 보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그래 가시면 또 너 마음은 어떨 것 같으니, 어떤 생각들이 드니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네가 그러면 되냐, 네가 좀 더 견뎌야지, 아버지가 얼마나 사실지 모르고 너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후회한다, 나 같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 안 하고 끝까지 마음만 물어볼 것 같아요. 아, 그런 두려움이 있구나, 아, 네가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세게도 못 말하는구나, 그랬구나. 그런 얘기도 충분히 들어주고, 아,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알아주고 들어주고, 그런 것이 엄마한테도 일어나고 이 자식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합리적인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내가 지금 직장에 일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이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엄마 죄책감 풀게 열심히 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엄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1년은 그렇게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엄마 마음 편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걸 아빠한테 빚이 있으면 다 갚았으면 좋겠어. 마음의 빚을. 알았어, 내가 1년 동안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도 덜 힘들어요. 내 마음을 다 내놓을 수 있고 누가 알아주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조율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도 마음에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마음도 비난받거나 공격받지 않았으니까. 요양병원에 보내든 아니면 집에서 계속 그 간병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훨씬 엄마랑 자녀분과 합리적으로 조율하면서 기꺼이 자기가 맡은 거를, 왜냐하면 내가 기꺼이 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흔쾌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복잡한데 이게 잘 또렷지 않고 막 엉겨 있으면 모시고 있어도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보내도 죄책감이 들고 어떤 것도 편치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난감한 이런 상황에서도 모두를 위한 방법을 택해야 지속 가능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나온다. 엄마나 자녀가 간병을 하는 이 두 사람의 그런 마음들이 다 그냥 비난받지 않고 다 있는 그대로 다 내놓을 수 있고 그것이 다 수용받고 공감받을 수 있으면 그때 아빠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다. 그게 아빠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위주로 판단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자 중에 2사람은 도구화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개별적인 존재고 그 모든 것이 존중받고 공감받아야 된다.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론으로 존중받고 공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예. 안에 있는 여러 복잡한 마음들을 다 알아주는 것. 그것이 한 인간에 대한 극도의 존중이고 공감이라는 거죠. 그것만 되면 보내드려야 되는 결정을 하든 집에 계속 계시는 것이든 별로 저는 다르지 않다.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부모님들 다 생존해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뭐 제 얘기 들으면서 뭐 궁금한 거, 뭐 또 뭐 여러 가지. 저는 지금 그 사연이 딱 저희 친정하고 똑같거든요. 예. 여동생이 결혼을 안 해서 아. 같이 살아요. 엄마가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좀 심하다 싶을 때 얘가 이제 못 견디겠으니까 저희도 너 나가서 살아라. 그래서 준비를 했었어요. 자꾸 보면은 측은한데 매일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알아보려고 이제 하는 중에 엄마가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집을 알아본다는 걸. 엄마가 갑자기 얘한테 오더니 내가 잘할 테니까 뭘 나가냐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치매인 엄마가. 네. 그 얘가 되게 마음이 약한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관뒀죠. 그래서 같이 살고 있죠. 그런데 아빠는 사회생활 아직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엄마가 낮에 한 일 없으니까 자꾸 주무세요.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빨개락거리고 냄비 뭐 없어진 거 찾는다고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매일 정말 싸우고 네. 여동생은 죽겠는 거죠. 네. 정말 저희 집을 보고 있으면 셋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답답한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서는 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면 이견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현실이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막상 닥치면 아빠 같은 경우에는 맨날 돌아서면 불쌍하다고 그러고 엄마가 진짜 엉덩이만 들썩해도 다 미워요.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이런 네 상황 이럴 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과연 그 아빠나 여동생의 마음이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예. 당사자로서 너무 절절한 얘기시죠. 네. 아빠가 엄마가 그런 게 측은하고 불쌍하다가 환자니까 이해해지 하다가 이제 금방 엄마가 의심하거나 뭘 또 저지레 하면 또 다시 금방 화가 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엄마 불쌍해서 어쩌냐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과 너무 짜증난다 네 엄마 또 그랬다 이래서 화나는 마음을 듣는 것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거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이 감정에 더 끝까지 들어가 봐야 되고 이 마음에 또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아빠 지금 엄마가 저지레 한번 하면 다시 미워질 텐데 뭐가 그렇게 불쌍해요? 그렇게 해서 뭐가 불쌍한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렇게 저지레 하면 미워 죽겠는데도 계속 불쌍하다 그러는 건지 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툭 치면 아야 하잖아요. 이게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감각적이고 반사적인 감정 표현이지 이게 내 마음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저지레하면 아우 짜증나. 네 엄마 미워 죽겠어. 내가 못 살겠어. 그것이 마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빠 조금 전에 엄마가 그렇게 불쌍하다고 엄마 맨날 입에 달고 사시면서 얼마나 화가 나시기 그럴 때마다 어떤 거예요? 아빠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렇게 미운 마음이 어떤 미운 마음이 들어요? 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순간에는 목을 졸라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대요. 그러고 나도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아빠 그런 심정, 그런 마음까지 드시는구나. 근데 그런 극단적인 마음이 드시는데 그 순간에 그럼 그걸 어떻게 참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더 들어봐야 진짜 아빠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빠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을 얘기했다. 그 마음을 누군가가 끝까지 들어줬다. 네 엄마를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 라는 말을 자식한테 얘기하면서도 비난받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들 만큼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사람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낯설긴 하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물어봐 드리면 예를 들어서 뜻밖의 아빠가 자기
마음을 얘기하거나 그러면 울컥하면서 너무 보람 있고, 내가 이렇게 물어봐서 아빠 이런 면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해요. 힘들지 않아요. 낯설어서 그렇지. 그게 사람 마음을 듣고 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를 간병하는 자식들이 제가 판단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것 같지 않은 안전한 느낌을 상대방한테 주면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엄마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이서 있을 때 사실은 내가 우리 엄마 이제 죽어버려,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했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거는 내가 엄마한테 죽으라 그랬다. 아무도 못 들었지만 나는 알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차라리 죽어버려, 이런 얘기를 한 딸이라는 것을 나는 알잖아요. 그것을 견디는 게 너무 어렵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기억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순간의 감각적인 감정은 그럴 만큼 죽여버릴 정도로, 엄마 죽어버려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공감받으면 같은 상황이라도 훨씬 달라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버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존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들어주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싹 해결된다? 아니죠. 그런 말 아니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죠. 치매라는 것은 계속 더 악화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그 사람을 지킬 수는 있는 거죠. 간병을 하는 사람의 그런 극단적인 감정, 그 감정 때문에 허물어져가는 자아,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자식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군가가 이렇게 흡수해주면 그 다음에는 훨씬 달라지죠. 예, 그렇게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고 공감하고 끝까지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난공불락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견뎌내고 지키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예,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